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꽃길이었거든요.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회사를 운영하는 시아버지 혼자만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친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시집살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고 그래서인지 여기 사연들을 들으면 옛날 드라마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저에게도 여기에 소개할 만한 엄청난 일이 하나 터졌답니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가 사연 올려보면 재밌을 거라고 하셔서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직후 신혼집을 구할 때 혼자인 시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시지 않아서인지 건강하시지만 끼니를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함께 살며 시아버지 식사를 챙겼는데 결혼 후 나가서 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합가할까 생각했지만 시아버지가 같이 살면 아무래도 싸우게 된다며 합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방문했어요. 시아버지는 굳이 피곤하게 매주 안 와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 덕에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어지간하면 시댁에 부르지 않던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남편과 시댁에 가보니 웬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사실 내가 예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도 다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시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노인정 같은 곳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사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다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할 기회도 많았는데 그동안 전혀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아버지 무릎을 탁 쳤어요. 당신은 무슨 애들 의견을 물어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얘들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그런가? 아무튼 이 사람 말대로 혼인신고까지 다 했고 이제 살림도 합치게 됐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아들인 제게 통보하는 건 아닌 듯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사실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만난 지 1년은 넘었다. 그동안 내가 노인정 가고 친구 만나러 갔다는 거 다 이 사람 보러 다닌 거였어. 한 번은 아들인 저한테라도 살짝 언지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매주 집에 찾아왔는데 한 번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말하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너희들이 신경 쓰일 듯해서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같이 늙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두 달 만난 것도 아니고 1년을 넘게 만났다. 서로 알 건 다 알 사이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검소하고 수수한 시아버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목걸이에 반지, 팔찌, 귀걸이까지 액세서리가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은 외모부터 성격, 옷 입는 스타일까지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과 단순한 연애도 아니고 살림까지 합치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버지의 이런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두 분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니까 앞으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과 늙은 나이에 싸워서 뭐 하겠니? 나는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단다. 며느리 너도 축하해 주는 거지? 네, 사실 민재 씨처럼 저도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내심 아버지와 평생 함께할 분이 계셨으면 했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뭐 아버지가 좋으시면 된 거죠.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시어머니네. 요새 고부 갈등이 심하다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한번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왠지 앞으로 힘든 날들이 펼쳐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동네에서 국밥집을 크게 하셔서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국밥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영업 준비를 하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나이 들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같이 있는 게 좋긴 하다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 엄마도 그렇지? 게다가 시어머니가 말이 엄청 직설적이야.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려운 사이인데 시어머니는 성격도 세신 분 같아서 너무 걱정돼.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부담이긴 하지. 우리 딸 걱정되네. 그래도 우리 딸은 워낙 야무지니까 잘할 거야.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안 그러면 너 속병 난다. 알겠지? 참, 그럼 바깥 사돈한테 반찬들 안 가져다 드려도 되니? 시아버지가 엄마 반찬 좋아하셨는데 가져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더 가져다 드리지 뭐. 사실 친정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아버지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손맛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아주 고마워하시며 반찬을 맛있게 다 드셨습니다. 마침 이날은 수요일이라 여느 때처럼 저녁에 반찬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항상 시아버지 혼자 계시던 집에 시어머니가 나오니 정말 어색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원래 매주 수요일 저녁 때마다 시아버지한테 반찬을 가져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시죠? 잠깐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필요 없다. 잠깐 앞에 슈퍼 가셨어? 참, 너희 엄마가 사거리에서 국밥집 한댔지? 네, 맞아요. 엄마가 직접 밑반찬을 다 만드셔서 항상 시아버지께도 드리곤 했어요. 그래? 반찬을 참 많이도 보냈네. 그런데 일을 어쩌나? 오늘 외식하려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시아버지랑 외식이요? 그래, 외식. 뭘 그리 놀라니? 사실 시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밖에서 절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밥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돈을 쓰냐고 하시며 외식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밖에서 외식하신다니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특별한 날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왜 굳이 돈 쓰냐면서요. 그랬던 아버지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외식한다고 하시니 의외라서요. 너가 참 곰 같은 며느리였나 보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그래도 며느리가 알랑방귀 끼어가면서 외식하자고 해야지. 가족끼리 외식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서로 친분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 얘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여우짓을 해야 남자들이 지갑도 열리고 밖에도 나가기도 하는 거란다. 알겠니? 내가 인생 선배로서 네 시어미로서 앞으로 많이 가르쳐야겠다. 아무튼 이 반찬들은 네 시아버지한테 잘 전달해주마. 얼른 가봐. 시어머니는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듯이 보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굳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네요.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 중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에서 밥 먹을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어서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상 다 차렸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 보니까 엄마가 해준 반찬들이 있던데 왜 안 드시고 다 버렸어요? 아, 그거 한 입 먹어보니까 다 상했던데 맛이 이상해서 버렸다. 네? 그 반찬들 수요일에 엄마가 만들자마자 가져온 거예요. 상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대니? 음식이 좀 상했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괜히 상한 음식 먹었다가 탈라면 병원비가 더 나와. 요새 병원비도 얼마나 비싼데 잔말 말고 밥이나 먹자. 가서 네 시어머니나 불러와. 항상 웃어주시고 한없이 친절하시던 시아버지가 정색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러 방문을 놓고 했는데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안 싸돈이 반찬을 보냈는데 그 싸구려 국밥집에서 어디 좋은 식재료 쓰겠니? 보나마나 그냥 떠리로 파는 거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충 만들었겠지. 그런 거 잘못 먹으면 바로 탈나는 거 알지? 그래서 며느리가 주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다 처박아 놨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인데 왜 그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몰라. 요새 누가 그딴 음식 먹는다고. 시골집 개도 그딴 음식 안 먹겠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옥자야, 며느리 들어왔다. 나 끊는다. 야, 너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막 들어와? 남의 집에서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저 여러 번 노크했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셔서 방문 연 거예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 뭐예요? 저희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 먹어보지도 않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 다 버렸다. 맛대가리 없는 국밥집에서 만들어 봤자지. 너네같이 싸구려 국밥집에서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나 있었겠니? 저희 엄마 매일 새벽 시장 가셔서 좋은 식재료 구해다가 하나하나 손질해가며 정성껏 요리하세요. 음식 가지고 허튼 장난치시는 분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게 국밥이 싼 게 말이 되니? 너네 엄마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을 테니까 이딴 쓰레기 음식 안 줘도 된다. 쓰레기 음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말 다 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네 가게에서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 가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잖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닌데 말이야. 너네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말아먹게 생겼어.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야. 사실 시어머니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근처에서 비슷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국밥집은 평일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꽉 차 있는데 시어머니 국밥집은 장사가 거의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어머니 국밥집 장사 안 되는 게 왜 우리 엄마 탓이에요? 설마 우리 친정 가게가 잘 돼서 샘이라도 나셨어요? 그래서 반찬들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경쟁가게 밑반찬을 왜 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간판만 봐도 짜증나는데 그 집에서 나온 음식을 내가 왜 먹어야 하냐고. 시어머니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부엌에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 너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할 망정 왜 그리 소란이냐? 너 원래 이런 아이였냐?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여보, 별일 아니에요. 세은이가 오해해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크고 작은 오해나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당신은 어쩜 이리 속도 깊어. 며느리가 큰 소리를 냈는데 혼내지도 않고 말이야. 세은아, 이 사람 네 시어머니야. 잘 모셔야 한다고. 다시는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해라. 한 번만 더 집에서 이런 소란 생기면 크게 혼낼 거야. 알겠지? 아버지, 왜 세은이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세은이한테 뭐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안사람이? 그럴 리 없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둘이 말다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세은이 잘못이지 내 안사람 잘못은 아니야. 재혼 전 시아버지는 항상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화를 내시는 현명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재혼하더니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 속상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난리 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친정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지금 집에 좀 와라. 네? 지금 저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따로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으니 빨리 와. 어머니,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막 나와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잖아. 손님도 없는데 왜 못 오니? 빨리 와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올 것이지 뭘 그리 말이 많아? 하도 오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난 주말에 엄마 음식을 버리고 우리 가게를 안 좋게 이야기했던 걸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어요.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시아버지 남편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날 기분은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니 오늘 잘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시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는 친구 잠깐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었어요. 며칠 만에 간 시댁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실에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었고 TV와 냉장고까지 다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 오는 사람처럼 뭘 그리 두리번거려? 잠깐 앉아봐라. 일단 이거 받아. 시어머니 앞에는 웬 한약 상자가 있었어요. 이게 웬 한약이에요? 저 한약 잘 못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아직 아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기 잘 들어서는 약 지어왔다. 아무리 요새 딩크족이라며 아기 없는 집이 많다지만 그래도 여자는 시집 왔으면 그 집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딸 말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가 오늘 부른 이유는 사과가 아니라 얼른 아기를 가지라는 독촉하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나이가 40이 넘어 내일 모레면 50이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싫은 건 아니고 젊을 때는 아기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아들, 딸 둘씩 낳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자궁 내막에 암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이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 사실은 몇 년 전에 자궁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기 가지는 한약 필요 없어요. 뭐?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한약방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제게 전화라도 하시던가요. 여자면 당연히 자궁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걸 나이 먹은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담? 그나저나 나는 손주 자식도 못 보겠구나. 내 친구들은 다들 손주재롱 보며 행복하게 살던데. 나는 그 소소한 행복조차도 느낄 수 없겠어. 시어머니 말에 속상하기도 하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게 어디 여자야? 겉껍데기만 여자면 뭐해? 우리 아들 진짜 불쌍하네. 어쩌다가 저런 무식한 곰 같은 걸 아내로 맞이해서 지 자식도 못 안아보고. 얼굴이라도 반반하면 같이 사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작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궁을 드러냈으면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시어머니란 사람은 제 몸 걱정은커녕 그저 자기 손주 못 본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나 그냥 혼잣말했다. 혼잣말도 네 허락 받고 해야 하니? 겉껍데기요?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라고 자궁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저 누구보다 아기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요? 남의 집 대를 댕강 끊어먹은 년이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야?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고 그대로 쫓겨났어. 칠거지약을 범했다고. 죄인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당당해? 그동안 네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줬나 본데 나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그러고 다니는 꼴 절대 못 본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죄인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고로 남자는 바깥 일을 잘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 집안일에는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포함되고. 그런데 너는 아기를 갖지 못하니 청소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은 제대로 해야지. 온 김에 집 청소나 하고 가라. 제가 왜 시댁 청소를 해야 하죠? 그리고 집은 때 빼고 강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 씨 신경 하나도 안 쓰이게 집안일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요.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며느리는 시댁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야. 잔말 말고 얼른 안방부터 청소해.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건네며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얼결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옷장에는 명품 옷에 가방 그리고 새 명품 구두까지 있더라고요. 이걸 다 팔면 집 한 채 값은 나올 정도였죠. 야, 너 청소하라니까 왜 남의 옷장은 훔쳐보고 난리야? 그게 다 얼마짜린지 아니? 하나라도 없어지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손도 대지 마. 그때 외출한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앙칼지던 시어머니 목소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술톤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둘이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 세은이 너는 왜 안방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냐? 여보, 내가 청소기 돌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세은이 시켰어요. 며느리인데 좀 시켜도 되죠? 나이든 당신보다 젊은 며느리가 하는 게 더 낫긴 하지.
그런데 둘이 왜 싸웠어? 아버님 오셨어요? 싸운 건 아니고 안방 청소하다가 어머니 옷장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머니 명품 옷이며 가방이 정말 많네요? 이거 다 엄청 비쌀 텐데. 너는 청소기 돌리다 말고 왜 안 사람 옷장을 훔쳐봤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다신 그러지 말아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혼내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주 고소해 죽겠다는 듯한 얄미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쟤도 여잔데 갖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뭐. 당신이 나한테 저 많은 명품을 다 사준 건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네? 저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을 아버지가 직접 사주신 거라고요? 그럼 여자는 명품을 들고 다녀야 한다며 아버지가 다 사준 거란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명품 옷과 가방이 때에 따라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두 개면 되잖아요. 야, 네가 뭔데 내 남편이 사주는 걸 뭐라 해?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 입 못 닥쳐?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 시부모한테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도 못 낳는 년이 이렇게 당당해요? 어머니 사치 부리는 거랑 저 아기 못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뭔데요? 뭐?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사주는 걸 뭐라 해? 시어머니는 발끈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왜 머리채를 잡아요? 이 손 놓으세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밀쳐내서 겨우 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었네요. 며느리야, 방금 네가 한 말은 선 넘었다. 필요해서 산 건데 사치네 과하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선 넘는 언행은 하지 말아라. 이걸 사준 나도 기분이 좋지 않구나. 시아버지는 철저히 시어머니 편이었고 더는 그런 시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청소기를 집어 던졌어요. 두 분의 사랑이 아주 뜨거워서 여기 못 있겠네요. 청소고 나발이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폭탄 맞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랑 머리는 왜 그래? 놀란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시댁에 쫓아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그 집에 가서 싸울 기운이 없어서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시아버지와 종종 통화했는데 전화조차도 없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혼자 살 때 월 50만 원도 안 쓰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냉장고 TV를 한 번 구매하면 최소 10년은 썼고 중간에 고장나도 어떻게든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옷에 구멍나도 바느질을 해서 최소 5년은 입었고 양말 한 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와 결혼한 후로 명품 옷과 가방을 사고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다 바꿨잖아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시어머니한테 휘둘린 거겠죠. 솔직히 이러다가 나중에 뭔 일이 날 것 같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치라는 단어 썼다가 머리채 제대로 뜯기고 왔는데 더 관여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친정 가게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오다 가며 가게 안을 슬쩍 쳐다봤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게에 자주 없더라고요. 장사는 전부 직원한테 맡겨둔 상태였고요. 하루는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길래
얼른 가서 요새 사장님 잘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이요? 우리 사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일에 매일 출근한다며 자기도 참 바쁜 사람이라고 생색낸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출근하면서 가게는 내팽겨두고 어딜 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루 날 잡아서 시어머니를 미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듯 집을 나와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아이쇼핑을 하다가 점심 먹을 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팔짱을 끼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사진 찍어두고 친정가게에 출근해 친정엄마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진을 가만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남자가 너네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다고? 응. 팔짱까지 끼는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확실해. 세상에, 얘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얘 옛날에 사기죄로 감방도 다녀왔다던데. 아무래도 너네 시어머니 이상하다. 한번 잘 알아봐. 아, 길 건너에 흥신소 있던데 거기에 의뢰해보던가.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아서 걱정된다. 저는 당장 흥신소로 가서 그날 시어머니를 의뢰했어요. 예상에도 없던 큰돈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분 연세도 있으신데 아주 대단하시네. 무려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참 건강하시네. 아무튼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사진을 보니 그때 백화점에서 팔짱 끼던 사기꾼 남자 말고도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평생 착실하게 돈만 모으며 살아온 시아버지를 꿰어서 시아버지에게도 명품을 차곡차곡 받아낸 것이죠.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만행들이 수많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너네 시아버지 생신 아니냐? 네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일상 차려야 하지 않겠어? 네, 그래야죠. 그날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러 갈게요. 그럼 애도 못 낳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날 늦지 않게 와라. 나 우리 집 어지럽혀지는 거 싫으니까 음식은 니네 집에서 만들어 와. 속으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던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 생신날 미역국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음식 이거밖에 안 해왔어? 명색이 시아버지 생일인데 저는 기본으로 했어야지. 아버지 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세은이 말이 맞아. 저는 기름져서 싫다. 그냥 상이나 얼른 차려. 그동안 시어머니 말만 지지해주던 시아버지가 제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 손목에 꽤 비싸 보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 그 시계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이거 당연히 네 시아버지가 사줬지.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내 뺨을 때려? 뭐? 내가 이 시계를 사줘? 난 너한테 시계는 사준 적이 없는데 이 시계는 어떤 놈이 사줬어? 어떤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년이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니까 아주 재밌었냐? 아이고, 내 팔자야. TV에서나 보던 꽃뱀한테 걸려들 줄이야. 네가 쓴 돈 전부 다 받아낼 거야. 네가 사람 아주 잘못 봤어. 시아버지는 심오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에 오기 전 시아버지에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두 다 보내놓고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미 다 말해놨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꽃뱀? 내가 왜 꽃뱀이야? 당신 노망 났어? 어머니,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보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한테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더니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털썩 주저앉아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러면 나 진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 나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날 데려가줘요? 진심으로 믿고 여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은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에 있던 생일 케이크를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내리꽂았습니다. 닥치고 그놈들 누구야? 그 새끼들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만났어요. 아니 훤칠하게 생긴 사람이 누나라면서 쫓아오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뭐? 그럼 이놈한테 가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빌붙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사다 준 명품들 하나씩 팔아서 돈 주고 그랬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엉뚱한 놈 먹여 살렸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머저리 호구 같은 등신이 바로 나였어. 그럼 이놈은? 이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다고 해서 몇 번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자 꽃뱀이었어. 참나, 꽃뱀이 꽃뱀한테 물렸네. 더는 못 봐주겠다. 나가. 네? 지금 나가라고요? 귓구멍 막혔어? 나가라고. 이 집 내 집이야.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우리 이혼이야. 못 나가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한 번만 봐줘요. 나만 사랑한다며. 제 남편까지 합세해서 사기꾼 시무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시부는 씩씩대며 참지 못한 분노를 잠재우더니 제게 얼굴을 차마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죠. 며느리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원래 회사 운영하면서 사람 참 잘 봤는데 어쩜 이렇게 홀딱 속아버렸는지 원. 아무튼 며느리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시아버지를 보며 정말 인품 좋으시고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했거든요.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한다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들인 남편이 아닌 저를 먼저 챙겨주던 분이었어요. 이랬던 분이 재혼 후 갑자기 달라지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못난 시아비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구나. 내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그러나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쌓이고 쌓인 서운한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친정 부모님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브레이크 시간에 잠시 쉬는데 웬 꾀지지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전 시모였습니다. 어머, 꼴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품들은 다 어디 가고 웬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셨대. 세은아, 잘 지냈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앞에 직원 구한다는 거 보고 들어왔어. 네?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요? 왜요? 사실 나 너네 시아버지한테 소송당해서
그동안 썼던 돈 다 갚으려고 국밥집 팔아버렸어. 내 재산들은 그 꽃뱀 놈들한테 다 뜯겨서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노숙하고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나 진짜 돈 벌고 싶어. 여기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사정은 딱하지만 일을 어째요? 우리는 직원을 뽑지 꽃뱀을 뽑지는 않거든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다가 남자를 깨워서 단골 손님들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전시모는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더니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잽싸게 제가 피한 바람에 결국 잡지 못했고 전시모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뱀?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네 시아버지한테 들킨 이유가 뭔데? 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그건 무슨 논리야? 나는 진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왜 당신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뭐? 당신? 야, 내가 너 전 시어머니였어. 어디서 반말이야? 진짜 한 대 맞고 싶어? 전 시모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고 저는 그 손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국자를 들고 와선 전 시모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 딸을 때리려고 손을 올려? 저기 CCTV 안 보여? 내가 친히 신고해줘? 콩밥 한번 먹어볼래? 전 시모는 친정엄마를 보더니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진짜 제가 참 염치가 없는데 한 번만 부탁 좀 합시다.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진짜 딱 한 번만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배도 고프고 갈 데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장님도 저 아시죠? 저도 국밥집 경영해봐서 일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게는 손님이 아주 많아서 일이 많아요. 거기 직원들 3명 정도 할 일을 혼자 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제발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일해봐요. 엄마, 미쳤나봐. 이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킨다고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 마음 가지며 장난치며 돈이나 뜯어먹던 꽃뱀이었다고요. 야, 너 말 조심 안 해? 이봐, 당신이나 말 조심해. 여기서 일하게 해주는 대신에 우리 딸이랑 말 한마디도 섞지 말아요. 아, 그리고 꽃뱀이라고 했으니 식사하는 손님들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냥 영업 중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브레이크 시간에는 청소나 해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 시모는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식 제조는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만의 비법을 훔쳐서 자신 이름으로 국밥집을 새로 낼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설거지, 청소, 음식물 처리 등 허들의 일만 연락에 시켰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사돈 대신 복수라도 해야겠다며 최대한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말이죠. 하루는 브레이크 시간에 저녁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시모가 엄마 몰래 제 앞에 오더니 자기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내밀더라고요. 얼마나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일어나 하는 생각에 마지못해 붙여줬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이딴 일 하려니까 죽을 맛이야. 그래도 너랑 나랑 시어머니,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네 엄마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일 좀 줄여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죠. 전 시모는 계속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잘리고 싶어요? 우리 딸한테 말 한마디도 섞지 말라고 했죠? 엄마,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일 좀 줄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일을 좀 줄여달라? 그럼 오늘부로 일 그만두세요. 평생 쉬면 되지. 두르고 있는 앞치마 여기 던지고 나가세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따님한테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닦으면 되죠? 전 시모는 엄마 말에 꼼짝도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고소하고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이혼 후 인생 최악의 날들을 지내는 전 시모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하던 회사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물려주고 퇴직하셨거든요. 그 덕에 남편은 사장이 되었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때 먹을 도시락도 챙겨주느라 정신없네요. 사실 시아버지가 이혼한 뒤에도 한동안은 서먹서먹했는데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비싼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답니다. 메뉴는 온전히 제가 선택하고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자 인당 2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뷔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가 그때 그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 꽃뱀한테 울려서 내 돈 다 바치면서 살았을 거다. 너한테는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맘 편히 먹어라. 이제 조금 있으면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이번 생신은 다 같이 환상의 섬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려고 합니다. 그날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초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희 반 친구들의 웃음을 보면요. 피로가 싹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전 결혼도 일찍 해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전 이혼을 먼저 경험하게 됐습니다. 20대에는 잘 몰랐는데요. 30대에 접어들자 사람 만날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소개가 아니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차에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남편을 소개해 줬어요. 같은 교회에 멀끔한 청년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요. 그때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7급 공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랑 첫 만남인데도 남편은 자기 얘기를 곧잘 했죠. 저는 외동이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었죠. 근데 제가 중학생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친척들은 뭐 다 남처럼 지냈죠. 다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에만 관심 있더라고요. 보험금이랑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어른 돼서도 그분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지내요. 뭐 그런 상처가 나중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원동력도 됐고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초면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죠. 죄송해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 아이 계획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일찍 떠나신 부모님한테 원망스러웠던 게 딱 하나 있거든요. 형제가 없는 거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의지할 곳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최대한 일찍 하고 싶고 아이를 적어도 둘 이상은 가지고 싶어요. 저도요. 저는 셋 이상이요. 저는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좋네요. 저도 애는 많이 가지고 싶은데요. 돈 걱정하면서 키우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다시 7급 공무원을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솔직한 얘기들을 듣고
완전 무장해제 됐습니다. 살아온 환경은 엄청 달랐지만요. 서로 비슷한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공시까지 합격한 거잖아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쉽게도 남편은요, 절 만난 해에 응시한 7급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저와 연애하면서 공부에 방해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죠. 자연스럽게 저희의 결혼도 한 걸음 멀어졌고요. 7급에 붙으면 서로 결혼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저희의 결혼을 앞당길 수 있게끔요, 남편의 7급 시험 준비를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이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게. 앞으로는 우리가 자네의 부모가 돼주겠네. 그동안 혼자 살아내느라 참 애썼네. 네? 네 아빠가 둘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결혼 준비하래. 글쎄 아빠가 다 도와준다잖아. 엄마와 저는 기뻐서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죠. 남편은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했고요. 그렇게 남편 공부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본격적으로 9급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요.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께요. 어머니, 아버지, 평생 효도하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나름대로 내조를 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하루만 재워달라고요. 집 좋네. 결혼 잘했네. 내가 얘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 올케라고 불러도 괜찮지? 네, 형님. 올케는 무슨 일해? 어린이집에서 일해요. 그래? 9급 공무원이랑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집이 꽤 좋다? 야, 설마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집은 장인어른이 해주셨어. 그래? 다행히 남편 누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룻밤 있다가 갔어요. 저는 다음날 되어서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촌 누나 아니고 친누나 맞지? 지금까지 당신 왜 혼자라고 거짓말한 거야? 누나가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어제 내색은 못해도 조금 놀랐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돼? 당신 뉘앙스가 왜 그래? 기분이 좀 그렇다. 난 뭐 일부러 그랬겠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게다가 누나가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거든. 미국에서 이혼하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제 또 볼 일 없을 텐데 장인어른 장모님께 뭘 굳이 말하려고 해. 그냥 넘어가. 너만 알고 있어. 앞으로는 누나 진짜 볼 일 없을 테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묘하게 달라 보이는 남편의 곁이 낯설었어요. 그땐 그게 아주 작은 거짓말의 씨앗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있었는데요. PC방 결제 내역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분명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결제한 게 맞대요. 여보, 그럼 학원은 어쩌고?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딱 하루만 놀게. 많이 힘들었구나. 알겠어. 오늘은 마음 편하게 푹 쉬어. 한 번은, 아니, 하루쯤은 이해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쉼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일탈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7급 시험은 포기한 거야? 속상하게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 그리고
영화관은 누구랑 간 거야? 금액이 혼자 본 건 아니던데. 아, 진짜 하나하나 간섭 좀 그만해. 빠져도 되는 강이니까 빠졌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가만 보면 돈 쓰는 것도 은근 눈치 준다? 용돈 편하게 쓰라며. 이렇게 캐묻는데 어떻게 편하게 쓰니? 아니, 내가 남편이랑 누구랑 영화 봤는지 물어보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이 프리미엄 강의만 골라서 결제했잖아. 그 중에 안 들어도 되는 강의가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원하는 대로 애써 주셨잖아. 근데 그런 소중한 수업을 자꾸 결석하니까 난 속상하지. 와, 지금 돈 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무섭다. 나중에는 얼마나 더 하려고 벌써부터 이래? 영화? 누나랑 봤다, 누나랑. 어쩔래? 남편은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모습에 저는 많이 당황했죠. 게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내 번호 저장해. 누구세요? 혹시 형님이세요? 그래? 한 번 본 게 다인데 목소리 듣고 용케도 알아보네. 네, 어쩐 일이세요? 아니, 자기가 너무 돈 가지고 남편 잡는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전화해봤어. 네? 자기 친정 식구들 대단한 거 알겠거든? 근데 너무 생색내면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쩌다 오랜만에 한국 온 누나랑 영화 본 거 가지고 자기 참 너무하다. 내가 영화학원 면접을 봤는데 근처더라고. 그래서 동생 얼굴 한번 본 건데 그걸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잡아? 그새 신우에게 잃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신우는 저를 올케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라고 칭했죠. 조금은 불편한 어투였어요. 신우는 그 일을 계기로 자주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부부 일에 계속 참견하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가 전화와서는 아니, 자기는 종일 공부한 서방 목욕물도 안 받아 먹는 거야? 내조를 똑바로 안 하니 애가 방황하지. 라고 잔소리하더군요. 남편 역시 7살 먹은 애처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보, 명품 매장에서 100만 원 긁은 거 뭐야? 아, 내 가방이 좀 낡아서 기분 전환 겸 사봤어. 뭐? 기분 전환한다고 1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겠어? 에이씨, 너 돈 타령이냐? 너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은 내가 시험에 붙길 바라는 거 맞아? 왜 응원은 못할 망정 항상 스트레스를 주는데? 자기야, 시험은 자기가 원해서 보는 거잖아. 애초에 9급 그만두고 7급 바란 거 당신이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그럼 노력해야지. 요즘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잖아. 공부하는 사람이 명품 백팩 가방이 왜 필요해? 우리 부부 지금 둘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나만 벌고 있잖아. 아껴 써야 하는 게 맞잖아. 나는 명품은커녕 아예 쇼핑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고. 진짜 정 떨어지게 하네. 당신도 쇼핑해. 누가 하지 말라 했어? 이렇게 구박하는 거 장모님 장인어른도 아셔? 백수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돼? 나 원 서러워서 살겠나? 아시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겠지. 당신을 불쌍해 하시겠어? 잘났다. 부모 없는 고아는 마음 편하게 쇼핑도 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다, 알겠어.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생각 없이 카드를 막 긁는 행동은 물론이고 온화하던 성격까지 날카롭게 변한 듯 했죠. 그 다음날 신우는 어린이집까지 찾아와서는요. 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그렇게 구박해? 고아라고 무시하냐? 지금 아이들 앞에서 무슨 행패세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놀다가 큰 소리에 모두 경직했죠. 저는 옆반 동료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신우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걸 왜 끌고 나와? 가만 보면 시대가 어려운지 모르지? 남편이고 신우고 다 만만하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갑자기 직장에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내가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잖아. 근데 왜 남의 동생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니? 부부 일에 계속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요. 하면 뭐?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형님. 참나, 나 아직 뭘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아무리 화나셔도 함부로 직장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해? 신우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우의 진상짓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서 카드를 뺏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어이, 너 카드까지 뺏고 그래. 남편 굶고 다니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형님한테 계속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 전달해. 알겠어. 어쩌다 한번 얘기했는데 누나가 너무 오바 떨었지? 저는 말없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왜 그래, 자기답지 않게. 무섭다. 카드 안 줄 거야? 알아서 해. 공부를 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이제 난 상관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남편이 저녁밥을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썼죠. 기다렸잖아. 늦으면 늦는다고 말이나 하지. 앞으로 기다리지 마. 뭐? 당신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해먹으라고. 나 당신 말 듣고 정신 차렸잖아. 내가 힘들게 번 돈 당신은 막 쓰는데 난 왜 아끼나 싶더라? 사고 싶은 거 막 사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좋아. 난 매일 저녁 사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매일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밤늦게 들어갔어요. 남편 말대로 쇼핑도 엄청 했죠. 매일 퇴근할 때마다 쇼핑백 한 알음씩 들고 갔죠. 진짜 1억이야? 뭐 문제 있어?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한 거야? 누구랑 있었어? 뭘 캐물어. 당신이 캐묻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내가 내 돈 쓰면서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당신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만 좀 해.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남편은요.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온갖 아양을 부리며 알아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더군요. 자기야, 힘들까봐 내가 분리수거하고 왔어요. 밥 먹고 설거지도 내가 할게. 당신 출근하면 내가 청소기도 돌릴게요. 고마워. 앞으로 내가 집안일 도울게. 공부한다고 너무 신경 못 썼죠? 미안해. 앞으로도 부탁해. 그리고 밥은 먹고 다녀야 하니까 카드는 줄게. 근데 말이야, 당신 명품 한 번만 더 사면 앞으로 밥값도 없을 줄 알아? 다시는 안 살게. 남편은 싱글벙글 좋다고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가 강사로 일한다는 영어 학원에 찾아갔죠. 똑같이 해줘야 남편처럼 신우도 정신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신우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학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마주치자 신우는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여기 왜 있어? 형님, 여기서 강사로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청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소 아줌마 안 나와서 오늘만 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도 없이 신우 직장에 찾아온다고?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뭐? 자기 내 생각보다 더 최악이구나. 내가 한마디 좀 했다고 이래? 사실은요, 저 여기 학원 다녀볼까 해서요. 영어 공부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요. 기왕이면 형님한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얼마씩 해요? 상담 받아보고 형님한테 배우고 싶다 할게요. 뭐?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내 학원이야? 형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만 돌아가. 자기 정말 독하구나. 네? 왜요? 저는 형님한테 배우고 싶다니까요. 아유, 옳게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그만해. 어린이집도 2번 다시는 안 찾아간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알겠어요. 그만 가볼게요. 화장실 청소 파이팅 하세요. 제가 얄밉게 웃어도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다행히 신우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통하더군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 한동안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남편도 마음 잡고 공부에 집중하는 듯 했고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남편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강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한다 했죠.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그게 맞다 하셨고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마음 잡은 남편이 기특했어요. 이번에는 꼭 시험 붙기를 전부가 응원했거든요.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가장 힘들 테니까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내 선물. 뭐야 이게? 어머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네? 응, 접시가 딱 엄마 스타일이더라. 이서방이랑 같이 산 거야? 아빠는 제게 슬쩍 눈치를 줬어요. 아, 이서방은 따로 준비했지. 이건 내 선물. 그래? 아니 이서방이 오늘 전화라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네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더라? 아빤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 아유 여보, 그런 말을 왜 해? 예, 난 괜찮아. 공부하느라 바쁜 아들한테 왜 그래? 그런데 남편이 친정엄마께 축하한다는 말도 생략했더라고요. 직접 축하는 못해도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연락이 아예 안 왔어? 아, 맞다. 이서방 오늘 몸 안 좋아서 엄청 허둥거리던데. 깜빡했나 보다. 몸이 안 좋아? 어디가? 감기? 보약이라도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리고 내 생일이 뭐 대수라고. 기댈 시댁도 없는데 너도 적당히 이서방 잡고 살아. 알았지? 내가 이서방은 뭘 잡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엄마께서 괜찮다 하셔도요. 아빠는 서운함을 지울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말이야, 당신한테 용돈도 받으면서 꽃다발 하나라도 보내야지. 직접 오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할 정도면. 용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이서방이 말 안 해? 네 엄마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챙겨주고 있잖아. 뭐? 엄마 진짜야? 아니,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주말 알바 한다니까. 내가 100만 원씩 줬지. 너도 참. 웬만하면 밥값이랑 생활비는 너가 주지 그랬어. 7급 시험도 이서방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장모한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 남편은 제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경제적 지원을 일절 안 해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친정엄마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이서방 챙길 테니까 이제 용돈은 안 주셔도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엄청 지원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이제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놀랄까봐 앞으로 제가 챙긴다고 더 이상 100만 원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 옳게.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형님이세요? 아니, 이 사람 전화를 왜 형님이? 아, 그게 주변에 약속이 있어서 왔다가 골골거리길래 밥 한 끼 사줬어. 지금 화장실 갔는데. 뭐 급한 일이야?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해. 네.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나 왔어. 아까 전화했었어? 너 엄마가 주시는 100만 원 어디에 쓰고 있어? 뭐? 아, 장모님이 주시는 용돈? 아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 남편은 전혀 당황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알았냐고 무덤덤하게 물었죠. 왜 엄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당신 내 카드 쓰고 있잖아.
매달 그 많은 현금 다 어디로 쓴 거야? 양심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되지. 학원비랑 여기 집도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우리 더 이상 손 벌리면 안 돼. 왜 이렇게 오바야? 장모님한테 돈 받은 거 그대로 모으고 있어. 그때 당신한테 카드 뺏겼을 때 말이야. 속상해서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입금해 주시잖아.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대로 안 쓰고 모으고 있다고? 어디 보여줘봐. 뭐? 보여달라고? 지금 설마 나 못 믿는 거야? 못 믿겠어. 어디 썼냐니까? 안 썼다니까.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친정엄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 서방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엄마? 또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통화를 이어나갔죠.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 사람이 몸도 안 좋다면서 어쩜 그래? 학원 끝나도 피곤할 법도 한데, 아니 글쎄 내가 그동안 준 용돈 모아서 가방을 사왔지 뭐냐. 그것도 내가 네 아빠한테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가방.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다냐? 이 서방 몸만 괜찮으면 아주 네 아빠 30년 산 임산주 뜯을 뻔했어. 엄마께서는 신나서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화냈죠. 잘 알아보지 않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제 용돈은 받지 말라고 했죠. 부족하면 제가 준다고요. 내가 안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지.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잖아. 그래서 난 받은 거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안 받을 것 뻔하니까 가방 사드린 거야. 앞으로 절대 안 받을게. 그 대신 당신도 진짜 나한테 미안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들어줄게. 뭔데? 솔직히 신용카드 불편해. 용돈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 학원 근처에는 카드보다 현금 받는 곳이 더 많기도 하고. 알겠어. 그럴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작아졌나 조금 속상했죠. 저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남편을 응원한다면서 오히려 압박감을 주고 있는 듯 했죠. 앞으로는 함부로 남편을 의심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현금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새 힘든 거 없지? 없어. 당신이 이렇게 학원도 데려다주고 열심히 내조해주는데 내가 뭐가 힘들겠어? 마음 같아서는 매일 데려다주고 싶거든. 일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저는 휴일이지만 남편을 챙겨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밥도 해먹이고 학원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로 했죠. 근데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월요일이 공휴일이잖아. 다들 어디 놀러 가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어디 놀러 안 간 지 좀 됐네. 당신 이번 시험 끝나자마자 짧게라도 여행 가자. 좋지. 노래라도 틀까? 괜히 기분 처지네. 남편 전화를 제 차에 연결해서 노래를 트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봐. 계속 전화 오잖아. 그럴까? 여보세요? 그러자 블루투스로 연결된 통화 소리가 제 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땡땡 비뇨기과입니다. 수술 받으셨던 이석기 환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랑 보호자분 두 분 다 계속 통화가 안 되셔서요. 내원하시기로 한 날짜에 안 오셨는데 다음 진료 언제로 예약해드릴까요? 네? 이석기 환자분 아니세요? 남편이 당황하자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맞는데요? 아, 보호자분, 그럼 다음 주로 예약해드릴까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예약해드릴게요. 네. 저는 통화가 종료되자 남편을 째려봤어요. 수술이라니?
설마 정관수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잘못 온 전화잖아. 당신 이름 세 글자 똑똑히 들었어. 다시 전화해볼까, 내 전화로? 말해. 똑바로 말해.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남편의 전화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내놔. 남편을 무시하고 문자 내역을 보다가요. 정관 수술에 대한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보호자로 따라가준 내용도 확인했죠. 당신, 나랑 아이 계획은 왜 세운 거야? 뭐 둘 이상은 낳고 싶다고? 근데 정관 수술을 부인 몰래 받아? 내가 아이 갖고 싶어 한 거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뒤에서? 야, 공부하는데 아이는 방해돼. 당분간만 묶어놓는 거야, 당분간만. 그리고 지금도 애 생기면 문제지만 시험 붙어서도 애가 어리면 여러모로 힘들어. 낳으려면 자리 잡고 애 낳아야지. 당신이랑 나 나이를 생각해. 언제 시험 붙고 언제 자리 잡을 건데?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형님이랑 이런 짓을 벌여? 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냐고. 야, 내가 내 거 묻겠다는데 왜 네가 소리를 질러? 차라리 각방을 쓰던가. 묻기는 왜 묻냐고. 애초에 내가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야. 당신한테도 계속 말했었잖아. 당신도 동의했고. 뭐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네. 이럴 거면 공무원 시험도 때려쳐. 그냥 다른 일 해. 너 생각하면서 말해. 지금 너무 흥분했어. 됐어. 다 필요 없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로 돌진했죠. 등록비, 아니, 남은 수강료라도 환불하려고요. 수강생 본인이세요? 아니요, 제 남편이 등록했어요. 본인께서 오셔야 하는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놔. 당신 학원도 이제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놀아. 내가 벌 테니까. 어차피 애도 없는데 우리 둘쯤이야 내가 못 먹여 살리겠어? 여기 본인 왔네요. 이석기 수강생 환불할 수 있으면 다 해주세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고요. 학원 데스크에서는 저희 둘의 눈치를 보다가 말했죠. 저 본원에는 이석기 수강생으로는 등록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소라는 자제해 주시고요. 두 분 일은 나가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저를 끌고 나왔죠. 저는 멍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거야? 알고 보니 학원 등록도 남편의 거짓말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눈치 없는 저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돌이켜보면 수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학원 수강료도 항상 현금으로 받아갔고요. 용돈도 현금을 요구했었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남편의 가방을 그대로 뺏어 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옛날에 남편이 9급 때 공부했던 책 말고는 가방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었죠. 남편은 자포자기해서 말했어요. 그래, 봐라 실컷 봐. 뭐 이렇게 무식하게 굴어? 말로 해도 될 걸 짜증나게. 그러고는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열심히 뒤졌어요. 제가 자기 핸드폰 패턴 하나 못 풀 줄 알았나 봐요. 금방 풀어서 샅샅이 다 뒤졌죠. 결혼하기 전 신우랑 나는 충격적인 대화도 찾았어요. 누나, 대박.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호구 집안 하나 물었거든. 출소하면 연락해. 나 출소했어. 호구 집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함. 결혼? 네가? 공무원도 그만둠. 잘 다니던 공무원 왜 그만둠? 맞다. 너 공무원 아니잖아. 하도 속이니까 나까지 헷갈리네. 계약직 공무직원 주제에. 아무튼 결혼함. 잘 사는 집안이야.
오, 어떻게 만났냐? 교회 가서 착한 척 좀 했더니 어떤 호구 소개시켜주던데 어린이집 선생이라 버리는 시원찮은데 친정이 잘 살아. 그래? 너 결혼할 때 엄마 아빠 왔냐? 왔겠냐? 독한 인간들. 아무리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내가 안 불렀어. 와서 무슨 말 할 줄 알고. 하긴 사고를 좀 쳤어야 말이지. 그니까 그래서 나 고아라고 알고 있어. 부모 없다고 엄청 잘해줌. 가만 보면 내가 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가야 돼. 뭐래. 누나는 진짜 꾼이고 나는 조무래기 꾼이지. 문자 내용을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공무원이라 했지만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였죠. 그것마저 그만두고 그냥 결혼해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마께 받았다던 돈도 다 쓰고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식으로 다 날린 줄 알았는데요. 신우랑 주기적으로 불법 도박장에 다녔더라고요. 아마 학원비 역시 그렇게 탕진한 듯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친정엄마였죠. 여보세요? 엄마. 딸, 이서방은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있나. 이서방이 사준 가방 말이다.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가방끈이 똑 떨어져서 내가 수선 맡기러 갔는데 글쎄 짝퉁이란다. 이서방 가방 어디서 산 거라니? 알고 산 거 아니겠지? 사기당한 거겠지? 내가 친구들한테 사위가 사줬다고 엄청 자랑했었거든. 근데 같이 수선 맡기러 갔다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아휴. 저는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답니다. 그동안 속은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으니까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남편과 신우가 도박장에 다녔던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죠.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곤 모욕감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우선 집 비번을 바꿨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제 카드도 다 정지시켰습니다. 부모님께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절대 남편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신우이와 함께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곧 결혼 기념일이잖아. 우리가 싸우기는 싸웠지만 챙길 건 챙기려고. 형님, 식사 괜찮으시죠? 저는 화가 풀린 척 다정히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요. 나야 좋지. 어머, 올케가 마음이 참 넓네. 야, 너 진짜 결혼 잘한 줄 알아. 올케, 이 철없는 게 사고 쳤다며? 이해해줘. 남자들이 원래 다 그래. 그렇다고 나처럼 이혼은 생각하지 마. 이혼한 여자 혼자 살기 세상이 참 각박하거든. 야, 너는 어디 거짓말할 게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니?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해. 올케, 나도 깜빡 속았지 뭐야? 그래도 얘가 원래 했던 게 있으니까 올케만 믿어주면 금방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정관수술은 말인데 얘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거야. 미안해 올케. 근데 얘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지는 게 좋아.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그냥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도 눈치는 있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둘 다 학원 일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요. 신우와 남편을 데리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프라이빗한 곳이라 가격대도 꽤 높은 곳이었죠. 여기는 어디야? 어머, 경치가 정말 좋다. 이런 곳에 식당이 있어? 제가 미리 이런 자리 못 만들어서 죄송해요. 형님이랑 거의 처음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특별히 신경 썼어요. 원래는 예약도 어려운 식당인데 진짜 어렵게 예약했거든요. 사실
나도 좀 서운하기는 했는데 뭐 어때? 고마워 올케. 우리 앞으로 친자매처럼 잘 살아보자. 그동안 일은 다 있고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 나도 사돈 어른분들 인사드리러 갈게. 모자란 내 동생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 너도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릴 거지? 여보, 미안해. 나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볼게. 일단 예약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저는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둘은 멋쩍어 하며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단품 메뉴는 앞쪽에 있습니다. 코스는 뒤쪽에 A와 B가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건네준 메뉴판에는 단품 메뉴가 있었고요. 심플하게 코스는 2개만 있었어요. 남편이랑 신우는 흠칫 놀라는 듯 했어요. A 코스와 B 코스 둘 다 인당 30만 원 그 이상이었거든요. 저는 코스를 시켜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요. 신우는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어머, 올케 잘 만나서 나까지 호강하네? 그러다 저는 급한 통화를 받는 척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어떡하지? 나 일이 생겨서 잠시 어린이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 일단 주문하시고요. 저 빨리 다녀올게요. 여보, 내 거는 일단 주문하지 마. 갔다 와서 단품으로라도 주문하게. 알겠어. 당신 아침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괜찮겠어? 어쩔 수 없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나를 잘못 잡았네요. 그래,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그때 저는 나가는 제 뒷모습에 대고 속삭이는 둘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어요. 너 말대로 진짜 호구 많네. 그 일을 겪고도 이 비싼 밥을 사? 누나, 조용히 해. 들리겠어. 너무 웃기잖아. 너한테 홀딱 아주 빠졌나 보다. 그렇게 저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과 알아낸 일들 빠짐없이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우선 놀란 부모님을 달래드리고요. 남편의 전화가 계속 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참 지나서 드디어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은 좀 다급해 보였어요. 곧 브레이크 타임이라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 너 어딘데? 집인데? 뭐? 계산은? 계산은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아, 뭐다? 당신 카드로 하면 되는 거지? 해봐. 수화기 너머로 곤란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정지된 카드로 나와요. 혹시 다른 카드는 없을까요? 잠시만요. 여보 들었지? 결제 안 되는데? 카드 정지했어. 네 돈으로 결제해. 뭐? 웃겨. 너네가 처먹어놓고 왜 나보고 돈을 계산하래? 당신 미쳤어?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데려다 줬으면 기름값이라도 주던가. 공짜로 데려다 줬잖아. 근데 도대체 둘이서 뭘 얼마나 처먹은 거니? 둘이 뭐해? 빨리 결제하고 택시 불러. 옆에서 신우의 짜증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어요. 남편은 저랑 친정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안 받았어요. 저는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레스토랑 친구 남편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어? 경찰 불렀지. 미안해. 입금은 아빠 이름으로 할게. 얼마나 나왔어? 야, 입금을 뭐하러 해. 괜찮아. 그래도 가게에서 그런 일 벌였는데 내가 당연히 돈 내야지. 그리고 그것들 알거지라서 돈 받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야, 오래 걸려도 저것들한테 받을 테니까 넌 나한테 돈 줄 생각도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데. 저 못된 것들이 글쎄 네가 계산하는 줄 알고 생각 없이 얼마나 먹던지. 들어보니 와인도 비싼 걸
글라스도 아닌 2병이나 마시고요. 코스 요리도 모자라 단품까지 추가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코스는 제 몫까지 3인으로 주문했다더라고요. 먹으면서도 제 욕을 엄청 했대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도요. 앞으로 두 분한테 어떻게 더 돈을 뜯어낼지 서로 열변을 토했대요. 그러다 제가 안 오니까 전화를 슬슬 하기 시작한 거죠. 무전 취식. 둘 다 창피한 건 아닌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잡혀갔다네요. 다 큰 성인 둘이 그만한 돈도 없는 게 참 한심하죠?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삐지지한 얼굴로 제게 따지더군요. 당신 지금 누나랑 나랑 엿먹으라 이거야? 계산도 안 하고 어딜 갔던 거야? 전화도 꺼놓고. 카드는 왜 정지시켰는데? 아니, 올케 도대체 이때까지 뭐 한 거야? 얼른 주인한테 돈 보내. 올케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니? 저는 창피한 줄 알으라고 그동안 일을 읊으면서 따졌죠. 그동안 나랑 우리 친정 부모님 잘도 속였더라? 당신 구급 공무원 아니잖아. 계약직 공무직원이면서 구급 공무원이라 속여? 그래놓고 뭐? 7급을 다시 준비해? 정말 소름 끼쳐. 도대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공무원 사칭하면 벌금 내는 거 몰랐어? 바로 신고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야! 아이 생길까봐 나 몰래 정관수술까지 하고. 너한테 진실이라는 게 있니? 온통 거짓말로 범벅된 쓰레기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 너무 흥분했다. 다 오해야, 응? 오해? 너 나랑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받아간 학원비랑 생활비 용돈 전부 탕진했더라? 그래놓고 뭐? 호구 집안 제대로 물었다고? 호구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너 내 문자도 봤어? 진짜 미쳤나 저게. 야, 너 나 아니면 결혼이나 했을 것 같아? 너 집안이라도 그 정도 되니까 결혼한 거야. 뭐 볼 게 있다고. 끝까지 큰 소리 치네? 내가 뭐 어디까지 아는 줄 알고 당신 깝쳐? 둘이서 나 몰래 좋은 곳 많이 갔더라. 남편은 그제서야 도박 이야기를 눈치챘는지요.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귓속말을 하고요. 곧 둘 다 유치장 안에서 팔을 뻗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빌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요. 올케, 일단은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내가 잘못했어. 동생 교육 똑바로 시켜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평생 갚을게.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여기서 이러지는 말자. 지켜보던 경찰들도 보기 드문 광경이라며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에 지장 찍으라 내밀었어요. 그럼 입 다문다고요. 그리고 니들이 처먹은 밥값도 계산해 준다고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도장 찍고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꺼져주기를 바랬거든요. 남편은 버티다가 안 되겠는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이혼을 했고요. 남편을 공무원 사칭죄와 불법 도박장 증거로 신고를 했어요. 신우도 도박으로 신고했고요. 남편과 신우가 고아도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니 부모조차 손절한 거였죠. 신우는 주변에 사기치고 다녀서 이미 전과자였고요. 남편은 주식과 도박으로 계속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부모는 멀쩡하게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돌연변이 남매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의 부모는 두 분 다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 입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적지만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서로 만나기는 좀 그렇죠?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 남편의 엄마는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해 주셨죠. 합의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시부가 될 뻔한 분까지 제게 5천만 원 입금했더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공직에 계시니 제가 찾아가서 소란이라도 부릴까 걱정하셨었나 봐요. 1억은 제 입막음 용이었겠죠. 전 그렇게 금융치료라도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돈은 남았더라고요. 전 남편은 현재 직업도 없고 집도 없이 노숙자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제게 가끔 연락 와서 번호 바꾸고 차단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벌금 낼 돈 없으니 둘 다 실형을 살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도요. 어느 날 교회에 나오던 청년 챙겨주다가 속은 거였어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싶었겠죠? 저는 지금은 어린이집 그만두고 잠시 이곳저곳 여행하며 힐링하고 있어요. 큰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좀 다쳐서요. 그래도 기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도 생겼거든요. 참 웃기게도 전 남편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요. 형사님과 인연이 닿았네요. 저는 이혼하면서 앞으로 남자 못 만날 것 같았는데요. 경찰관이니 제게 사기칠 걱정은 없어서 마음은 편해요. 여러분들도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좀 답답하셨을 텐데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